네, 로즐리니온 교수님 현장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こんにちは. 네, 안녕하십니까. 로즐린입니다. 오늘은 아키타현의 히키코모리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말레이시아 출신이고요. 지금 포인터가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학술부터 사회와 관련이 돼서 그리고 사회에서 제가 했던 경험들을 살려서 이런 사이클로 계속 이제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키타현에서는 히키코모리 지원을 위한 시설들을 만들어서 당사자 중심으로 한 히키야 그리고 플랫이라고 하는 이런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원 노하우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키코모리 랩이라고 하는 단체도 작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 랩에서는 지원자와 행정관계분들을 같이 이제 연계를 해서 일본 시민을 위한 히키코모리에 대한 이해 증진 그리고 편견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히키야는 플라트 그리고 포로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 플래트는 당사자들, 히키코모리 당사자들을 위한 쉼터이고요. 그리고 프로토는 등교 거부 학생들이 이 히키코모리가 되기 전에 이것을 막기 위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족을 위한 지원들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라던가 가정 협력도 얻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협력을 얻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에서는 지원을 받는 사람이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 그리고 대학생들 전문가들이 함께 활동을 하면서 히키코모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을 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원뿐만이 아니라 행정 그리고 함께 지원을 하는 함께 연계해서 서로 지원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이 플라토에서는 다양성이 있고 그 해외 당사자들 그리고 학자들 그리고 지원 단체들도 자주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니다. 이거는 이런 일들 일본뿐만이 아니다. 내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신을 이제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마치 이제 거울로 비춰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자신과 제대로 마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점점 더 안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질책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키야의 실적은 2023년 기준인데요. 한 4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원은 8,000명 정도입니다. 이거는 이 플랫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용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있는 곳이고요. 근처 분들은 주변의 현들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 또 마을에서도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지원자들이 또 주재를 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담 없이 잘 찾아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적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와 관계자 모두 여성 쪽이 더 많습니다. 당사자 중에는 정신질환이라던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한 100명 정도 있으시고요. 이런 분들이 히키코모리가 장기화가 되면서 다양한 자살 충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병원으로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연령층을 보면 20대에서 40대가 특히 20대, 30대가 많습니다. 이 부분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키타의 사백률은 일본 평균보다 높습니다. 아키타의 총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한 명이 이제 자살을 하면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예전에 아키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아키타현의 자살자가 늘은 것은 일본의 경제가 농림 산업부터 제3 그러니까 서비스업 쪽으로 이행이 된 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뒤쪽에서 사또 이사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 동안 2018년 동안 2022년 이 5년 동안 아키타현의 자살자 수와 자살 사망률의 그 분석을 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제 평가를 할 때 자살자 수와 자살 사망률 어느 쪽을 중시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는 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살자 수를 사용을 한 경우의 장단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점은 자살주는 실제로 몇 명이 목숨을 끊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향이라던가 사회적인 부하를 평가를 하는데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총 인원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임팩트가 큽니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간과되기가 쉽습니다. 아키타가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키타현의 자살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책을 마련을 하는 데서도 이 사망률, 자살 사망률과 자살자 수 이 양쪽을 다 사용을 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쪽 지표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키타 현에서는 고령자가 많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고립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던가 직장에서 적응을 잘 못하면 히키코모리가 되기가 쉽죠. 그런 이제 시기가 바로 20, 30대인 것입니다. 일본의 이 8050 문제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8050. 80대의 부모 세대가 50대의 무직 자녀와 같이 살면서 이 아이들을 부양을 하는 것입니다. 2005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15년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은 이것보다 더 심각해졌겠죠. 아키타는 바로 이곳입니다. 아키타현의 히키코모리 실태는 조사를 통해서 좀 숫자가 다릅니다. 최소한 10,000명 정도가 존재한다고 예측이 되고 있지만 한편 민생위원 그리고 아동위원회에 의한 파악은 실태보다 더 적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키코모리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정폭력과는 달리 히키코모리 문제는 각각의 개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오지를 않죠. 그리고 사례 보고가 없으니까 알 수도 없고 비밀 유지 의기도 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하는 게 당연한데 나는 노력을 못하니까 이건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SOS를 내가 요청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부모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 집 애가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내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で引きこもりはどのようなものか 그러면은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않고 직장에 가지 않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가정에서 안 나가는 사람들. 근데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한지 介入するは早いするほど 빨리 개입할수록 いいことを 훨씬 더 해결하기가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の不眠で考えるんですけれども 우울증도 2주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는 6개월일까요?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생 노동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를 생각을 할 때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일단 얼마나 살기 힘든지 삶에 대해서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요.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 활동의 원점은 히키코모리 당사자에 대한 스터디입니다. 제 연구 활동은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가 오랫동안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의 특징은요. 당시에는 20대 후반, 다들 얌전합니다. 고학력입니다.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가 돼서 벌써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정신적인 장애가 있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집에서 한 발짝도 밖에 안 나갔는데 그 당시 저랑 만났을 때는 이미 집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랑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혼자 하는 산책, 도서관에 가거나 편의점 가는 것까지는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심할 때는 저랑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3개월 반에서 6개월 동안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6개월을 넘지 않도록. 왜냐하면 본인 안에 6개월 되면은 난 절대 밖에 못 나간다 라는 느낌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히키코모리 원인은요. 저는 2006년부터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연구를 했었는데요. 3년 정도 계속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그라운드 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연구 안에 가장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무엇이 원인인지 무엇이 원인이 아닌지 근데 원인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인지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강점이 뭐냐면요. 이 그라운디드 시오리의 강점은 상대 테마와 상대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하나 상대의 시간과 공간에 맞춰서 천천히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88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8명밖에 6개월 이상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6개월 이상 사람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우울증도 아니었습니다. 명확하게 원인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채팅방이 있었는데요. 채팅방에는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키코모리 사이트가 됐었습니다. 이 히키코모리 공화국 안에 160명이 추적 팔로우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번 채트룸에 머무는 시간은 10시간, 3개월 정도 아침부터 8시간 혹은 밤에 아침, 낮, 심야 이렇게 3개로 시간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중에 또 한 사람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집중 면접을 했습니다. 집중 면접을 한 8명과 1명. 이 안에 1명은 한국 사람이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부산에 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히키코모리 원인은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외적 요인은 사회에서의 고립감, 장래에 대한 불안감, 내적인 원인은 자기 평가에 대한 불안, 아이덴티티 프라이시스였습니다. 본인에 대한 평가가 흔들린 겁니다.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어딘가에 부딪히면은 세이프티 존에 들어가서 밖에 안 나간다는 겁니다. 히키코모리 조사와 당사자 스터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본인은 명확하게 히키코모리의 이유와 시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아이들과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히키코모리 이유 따위는 부모가 생각하는 이유와 아이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히키코모리 상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히키코모리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히키코모리가 싫어. 등교 거부가 되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본인이 히키코모리가 됐기 때문에 자업자득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 입장이 되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설득도 못합니다. 당연한 것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히키코모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혼자 버티는 겁니다. 아키타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히키코모리와 히키코모리가 아닌 사람, 성별, 연령대별, 결혼 상태 보니까 상관이 없었습니다. 전혀 이런 데이터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히키코모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히키코모리와 일반 사람을 비교하면 남성의 히키코모리는 불안감, 고립감, 외로움, 자살 희망이 강했습니다. 여성은 특징이 있는데요.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히키코모리의 유병률이 떨어집니다. 즉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상담만 할 수 있으면은 히키코모리의 비율이 확 떨어집니다. 예, 저희들이 후라또 이거는 그냥 잠깐 문득이란 뜻입니다. 후라또 잠깐 문득 함께 있을 수 있는 장소, 그냥 마음 편히 잠깐 들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음악은 작은 존재지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이 가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담을 해줍니다. 그것이 오히려 마음에 여운이 남습니다. 이 피어 서포트를 2015년에 엠피어 법인이 설립을 해서 2017년에 위탁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당사자가 피어 스텝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동영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これは2018年のドキュメンタリー 2018년의 다큐멘터리입니다. 당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히키코모리 사람들과 사회를 연결을 시키느냐 고민을 한 다음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일본의 3대 불꽃축제 중 하나인 불꽃축제가 유명한 지역입니다. 1년 내내 불꽃놀이가 이루어지고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아키타현은 자살률이 전국 1위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이 다이센시에서 히키코모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후라또라고 하는 카페가 오픈됐습니다. 후라또는 잠깐 가볍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3명 중에 한 사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열심히 지원하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출신인 로자리 이온님, 후랏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키타 대학의 대학원에서 의학 연구과의 조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2010년경에 연구를 위해서 일본을 오게 되었고 어떤 히키코모리 당사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해서 2013년에 원코인 카페 후랏도를 오픈했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타국에서 일본인을 위해서 후랏도의 운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명을 고귀하게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길. 신이 저를 홍콩으로 불렀고 공중위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공중위생을 통해서 히키코모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통계를 내는 방법이라든지 사회적인 관점,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아마 그것이 제가 일본에 오게 된 전주곡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로자린 씨가 설립한 NPO 법인 히키야가 운영하는 후랏도는 히키코모리 그리고 등교 거부 젊은이들이 사회에 다시 나가기 위한 휴식 장소가 되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즐겁게 도전을 하자가 컨셉입니다. 히키코모리의 정의는 아마도 6개월 이상 사람과 만나지 않는, 취직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각부가 2015년에 15살부터 39살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은 히키코모리의 숫자는 전국에 54만 명이었습니다. 2010년에 같은 조사에서는 70만 명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최근 후생 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은 히키코모리의 장기화로 인해서 40대 이상의 히키코모리의 숫자는 점점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히키코모리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못 나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발달 장애의 특징이 있어서 옛날에는 아마 성격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남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혹은 너무 내향적이라 남들이랑 못 어울린다든지 그런 형태로 고민이 있어서 히키코모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만나고 싶은 히키코모리들은 장애가 있어서 히키코모리가 된 사람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좌절이라든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좌절을 했거나 어른이 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사회와 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실제로 목표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잘 맞지 않았거나, 본인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다든지,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저랑 접하는 사람들의 중심입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을 저는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히키코모리였고 남들과 접하는 것을 잘 못해가지고 결국은 밖에 안 나가게 되었는데요. 후랏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후랏도에서도 역시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역시 사람이랑 교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옛날부터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후라토에 가게 되었고 조금씩 그런 연결고리가 저에게도 형성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힘이 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취직했던 곳이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밖에 못 나가게 돼서 한 6개월 동안 밖에 안 나가다가 2달 동안 또 일했다가 가장 오랫동안 밖에 안 나간 것은 2년 반이었습니다. 계속 그냥 히코모리였다가 밖에 나갔다가를 거듭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씩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지금까지 후라토를 지원해 주신 지역분들을 초대했습니다. 후라토 4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분들 앞에서 히키코모리의 경험과 현황을 이야기하는 히키코모리였던 분들, 긴장이 되지만은 본인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로자리 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럼 후라토에 갈 때는 긍정적으로 한번 가볼까 해서 결심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가끔 또 화장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라토 이외에 다른 데 갈 때도 굳이 마스크를 안 해도 사람들이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후라토 활동을 통해서 이용자분들과 다양한 추억을 쌓은 로자린님. 이런 활동의 실현과 성공 뒷면에는 로자린 씨의 헌신과 노력 이외에도 이분이 소속하는 지역의 협회의 지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후라토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냥 가볍게 다 함께 뭔가를 하자. 지원하러 왔습니다가 아니라 밥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 어깨에 힘주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저분도 마유미님도 이야기했지만 고민 있으면 그냥 얘기해 보세요. SOS를 발신하지 않는다는 거는 안 됩니다. 본인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들 때 거기서 한 발짝 내딛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편견이 있는데 왜 편견이 있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은 처음에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도 되는지 많은 의문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3개월 이내에 쫓겨날 줄 알았어요. 다들 저를 쫓아낼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 히키코모리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구나. 아, 이렇게 말을 걸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영상에 등장한 사람들 중에서 피어 스태프가 된 사람도 있고 그 안에 한 분은 또 굉장히 다시 히키코모리가 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카운셀러가 되기도 하고 뭐 자원봉사자가 된 사람도 있고 다시 일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2017년에 위탁 사업을 해가지고요. 공식 라이센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메리트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피어 스텝의 고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처음으로 히키코모리인 사람들도 지원자가 될 수 있다. 남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히키코모리 당사자의 사회 복귀의 샘플이 되었고 거기서 빛이 드려졌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시간이 확실해졌고 기록이 필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후라토는 가벼운 마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기록이 필요해졌습니다. 숫자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웃기죠? 그래서 이 후라토인데요. 후라토 프로그램인데 이 후라토 프로그램은 상담과 그리고 공간과 피어 서포트, 사업 확인, 서두르지 않는다, 같은 눈높이. 지금 피어 스텝들은 전부 저처럼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한다는 자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기다려주고 상대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도록 상담을 하는 겁니다. 상담보다는 저는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나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알고 싶기 때문에 알려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흥미가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지금까지 카운슬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던 내용, 병원에서 들을 수 없었던 내용이, 부모들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던 내용이 후라토에 와서 갑자기 다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세 가지 요점이 고려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히키코모리가 있을 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히키코모리가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관계성을 구축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존재 의의가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말을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막 진짜 뭐 고속열차 탈린 것처럼 막 달렸었네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확실히 잡고 가면서 히키코모리가 그러니까 은둔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신뢰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신뢰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드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자, 무슨 일이 있었니?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 연구자들이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서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플라토는 피어 스태프, 그 다음에 쉼터를 위한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는 뭐냐면 왜 그렇게 은둔을 하세요? 뭐 이런 이유를 먼저 알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히키코모리를 왜 이렇게 은둔을 하는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이제 밖으로 나가야지 되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학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자들이 지금까지 어디도 가지 않았던 히키코모리 사람들이나 또는 여러 상담소에 가봤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마지막에 이 플라토에서 이야기를 스태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난 죽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온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정말 많은 상담소들을 다닌 분들입니다. 여기 국가가 하고 있는 뭐 그런 지원을 하는 곳이라던가 뭐 지자체에서 하는 곳들을 갔는데도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자,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야기가 계속 어긋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발달 장애라고 하는 이제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게 발달 장애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 전혀 이제 안 맞는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당사자는 이거는 아닌데 하다가 결국은 상담을 받아봤자 계속 내가 정말 더 모자란 사람처럼 생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플라토에 왔더니 피어 스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다.
자, 그러면 같이 우리 좀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뭔가 있으면 와라 이게 아니라 그냥 전화번호를 교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어쩌면 이 일 때문일 수도 있다. 그거를 분석을 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인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좀 더 같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 이게 내가 문제였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는 이 사람은 일을 안 해서 계속 이제 저금이 다 바닥이 나면 자기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부모한테서 도움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은둔하기 전에 모았던 돈들은 다 가족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프라토에 와서 처음으로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이제 몇십 년 만의 일이었는데 너무너무 즐거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년 전의 사진인데요. 이 생일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축하를 받는 일을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서 이제 자립을 해서 살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가끔씩 그냥 뭐 비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분이 플라트의 그 연수 스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본 그런 결과인데요. 이제 미소 띤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게 이분이 다니는 이제 진료소인데 다른 것들을 다양한 것을 보면서 더 이 사람들을 케어해 주는 지원자들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 측에서 해줘야지 되는 그런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지원에 사실 좀 한계가 있다는 것도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분이 연수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자신이 요리를 만드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보면은 변화가 없는데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사진을 꼭 뭐 보여달라고 이제 업로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케찹으로 이 웃는 얼굴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또 밑에는 마요네즈를 러브라고 쓰여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정이 없었던 사람은 어떻게든 표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히키코모리의 그 트리거가 되는 경우는 학교에서 그냥 참았던 거, 그리고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거, 그리고 등교 거부가 여러 가지 이제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쉼터에 와도 말을 못하는 것이죠. 정말 뭔가를 말을 하고 싶은데 계속 목에 걸려서 말은 못하고 그냥 마음이 이렇게 처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만화를 이제 그려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계도할 때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오기 전에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을 남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로서 이런 만화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많은 사람들과 연계를 하지 않으면 이 히키코모리 사람들을 우리는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분은 전혀 친구가 한 명도 없는 37세 때, 36세 때 오셨고 지금 38세 오셨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막 몸으로 막 움직였다가 이런 약간 문제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자들이 오면은 이분이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면 그냥 잡고서 눌러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냥 이렇게 좀 진정만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강좌를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방송도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또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 다음으로 사토 히사오 이사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이분과는 2013년에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당사자 가족뿐만도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도 같이 연결을 해서 기타 전체에서 이 히키코모리의 문제를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